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세 번째 주제로 이 전환길이 점점 황당한 헛소리를 하고 있다. 도대체 뭘 믿고 그러나라고 살펴봤다. 이거를 제가 세 번째 주제로 전해드리겠다 말씀드렸죠. 자, 이 세 번째 주제는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분이죠. 이경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뭐 댓글창에 뭐 글을 달자마자 이경 대변인 뭐 어딨냐고 또 말씀을 하시던데요. 자, 이경 대변인도 물론 뭐 중요합니다만, 네. 이 방송은 제 방송입니다. 예, 저한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선 전 의원 얘기가 또 나오네요. 글쎄 뭐 김영선 전 의원 결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이경 이경 참 왜 이경이래 참. 김영선하고 오세훈하고 뭐 썸씽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다 그러죠. 그 출처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명태균입니다. 근데 명태균의 이 말도 사실은 좀 근거가 없어요. 명태균이가 내가 봤다라고 합니다만 그 봤다는 내용을 제대로 공개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봤다라고만 합니다. 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왜 그 말이 나왔는지도 솔직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같은 사람은 자신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생기거나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잃는다 싶으면은 그렇게 약간 광대짓을 합니다. 따라서 이 김영선 의원의 뭐 싱글 요 의혹 부분은 싱글 의혹? 근데 요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냥 가십거리로도 좀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정말 얘네들은 참 한때 그래도 동지라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참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자, 이재명 뇌물편지 소동입니다. 자, 여러분 이 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편지? 예,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벌써 4년 전이네요. 2021년 이게 10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한참 대장동 가지고 막 시끄러웠던 때였는데 갑자기 어떤 깡패가 내 이재명한테 돈 갖다 바쳤다, 20억 갖다 바쳤다 라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런 편지, 오고 간 편지들을 근거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편지 내용 그대로를 그 편지 내용이 그대로 다 진실이라면 분명 이 깡패 새끼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돈을 상납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편지 내용이 좀 이상하다.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서로 맞지 않고 앞에 문체와 뒤에 문체가 서로 상충되며 글씨도 상당히 다르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습니다. 조작됐었다. 내가 이재명한테 뇌물 20억 갖다 바쳤다. 라는 그 내용이 담긴 편지는 조작됐다. 이것이 이미 4년 전에 드러났었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조작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그때 정말 열심히 보도를 했었습니다. 뉴스타파를 비롯한 몇 군데서 정말 열심히 보도했는데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한 줄도 받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3년 전에 묻어뒀던 그 뇌물편지 조작 사건, 이 조작 사건이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글쎄요, 당시로는 이 기사 쓰는 게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당시 그때 기자들이 조금만 용기를 냈었다면 윤석열 정권 안 생겼을 겁니다. 민주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각각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양심껏 하는 경우, 그게 민주화를 한 발, 두 발 앞당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 이 내란 사건을 보면서 민주 시민들이
한 발짝 두 발짝씩 서로 조금씩 물러서면서 내란에서 멀어지려 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 내란이 실패했다는 거 많이 봤었죠. 자, 그런 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언론, 보도를 보도대로 하지 못하는 언론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재명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뇌물편지, 이게 조작이었다. 그것도 되게 허접한 조작이었다. 이거를 2021년 그해 가을에 알았더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죠. 자,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갑자기 이 뇌물편지가 거론이 되기 시작한 것은 대검찰청 포렌식 팀의 문서감정관, 이 문서감정관이 폭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법원과 검찰에 제출됐던 이른바 뇌물편지, 이 박철민이라는 애거든요. 얘네 아버지는 국힘당 성남시 중원군가 거기에서 그 지구당 지역구 연락사무소인가 당원협의회인가요? 예, 당원협의회에서 주요 간부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당 인맥인 거예요. 이 깡패 새끼 얘가. 예. 근데 당시 깡패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편지 보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구구절절 뇌물을 바친 뭐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걸로 당시 김진태부터 해가지고 국힘당에 대해서 쌩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조작이라는 게 드러났죠. 조작이란 거를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당시 문서감정관실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러니까 국과수에서 이것이 조작됐다는 걸 밝혀줬기 때문입니다. 원래 최초에 문서를 감정 의뢰한 것은 대검이었어요. 근데 대검 포렌식 팀에서 문서 감정을 안 하고 결국 경찰로 넘긴 거죠. 왜 그랬다고요? 예, 당시에 이 편지가 조작됐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뒤바꾸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과학을 우리가 다루는데 실험을 하는 실험자가 데이터를 조작해서 올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논문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문서감정관, 대검찰청의 문서감정관이 객관적으로 이것이 객관적으로 동일인의 필적이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해 줘야지, 정치적인 이유로 판단을 뒤집거나 보류하거나 판단 자체를 피해버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거는 이미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정치적 사건 외에 다른 사건에서도 이상한 짓을 하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실에서 이 뇌물편지 조작 사건을 조작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내용을 숨겼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감정관의 주장에 따르면은요, 소위 말하는 이 뇌물편지 내용을 잔잔히 살펴보면은 군데군데 가피를 하는 흔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글씨체가 다를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썼으면.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글을 써놓고 글씨체가 같은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시 성남 중원구 일대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파가 있었죠. 이 국제마피아파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상당한 유착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어떻게? SBS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퍼져요.
SBS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뭔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주장을 본격적으로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는 또 경기도지사였죠. 경기도지사가 검은 세력들과 연계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 헛소리를 퍼뜨립니다. 자,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이 박철민이라는 조폭은 현금 상자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상자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사진을 찍어서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재명한테 돈 갖다 바쳤는데 그때 사진이다, 이런 헛소리를 해요. 상황이 이쯤 되니까 국힘당의 여러 명들이 달라붙죠. 출마 욕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사태가 점점 커집니다. 알고 봤더니 이 당시 이상한 이 거짓 폭로를 했던 박철민, 조폭 조직원인 박철민, 이 사람의 아버지, 부친 역시 국힘당 성남시당에서 간부로서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하죠.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당시 이 대검의 이 감정 결과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견 도출이 안 됐다는 게, 아니 의견 제출을 못했다. 그래서 의견 제출이 안 됐다. 그러니까 뭐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아니 조작이면 조작,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조작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것도 이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서, 원래는 20일 이내에 회신을 해줘야 되는데 60일, 70일이 되도록 회신하고 있지 않다가 겨우 보내줍니다. 그것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하루 전날 보내줬던 거죠. 자, 당시 이 감정서는 결국 대검 문서감정실이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실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됩니다. 그러니까 대검 포렌식 센터에서는 자료를 못 낸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대검 포렌식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서감정관 한 명이 오늘 양심 선언을 합니다. 당시 결론을 도출 못한 게 아니고 일부러 결론이 안 나오게끔 어깃장을 놓았다 라는 주장들이 오늘 제기가 됩니다. 당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공익신고자,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주임 감정관이었대요. 이 주임 감정관은 딱 보니까 조작이란 걸 알겠더래. 그래서 조작이라고 올렸는데 단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 윗대가리들이 갑자기 안 된다고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감정한 내용이 외부로 공표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제때 공개가 됐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어쩌면 3년 전에 2022년에 대통령이 되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보자면 당시 이재명이 조폭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식의 의혹은 표를 깎아먹기 충분한 뭐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표 차이가 난 걸 생각해 보면 20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10만 표만 더 끌어왔으면 역전도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 사건, 이 편지를 조작하고 편지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한 이 검찰의 모습들, 이건 과연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건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당시에 뉴스타파 등지에서 엄청 열심히 뇌물 편지가 조작이라는 것을 밝혀냈었습니다. 이 기사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뇌물 증거 편지 조작 확인이라고 씁니다. 이게 12월 27일, 2021년 12월 27일, 딱 4년 전이죠. 그러니까 4년 전에 이미 뇌물 편지 이거 다 조작이다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겁니다. 당시에도
이 편지 작성자로 지목됐던 사람은 뭐라 얘기하느냐? 내 글씨가 아니다. 일부는 내 글씨인데 일부는 내 글씨가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내 글씨가 아닌 걸로 보이는 그 부분의 내용들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게임이 끝났는데도 당시에 이게 공표가 안 됐습니다. 언론은 언론대로, 대검은 대검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참. 그리고 그것이 3년이 지나 오늘 내부 고발이란 이름으로 세상 밖에 나오게 됐습니다. 당시 왜 대검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느냐? 결국 외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야, 참.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잠깐만요. 이게 여러분 혹시 이게 왜 이래? 네. 이게 뭐가 많어? 이게 너무 많은데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당시에도 뭐 이런저런 그걸 들어서 근거들을 들어서 이게 소위 말하는 뇌물 편지가 가짜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중 하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에는 원본이고요. 밑에가 조작된 겁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다. 누군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 자, 이 밤 잘 보세요. 느낌표를 한번 보세요. 느낌표. 위에 원본은 느낌표가 동그랗죠. 근데 밑에 느낌표는 일자로 뚝뚝 찍힙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느낌표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보세요. 느낌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쓴 겁니다. 글씨체도 보세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밑에는 보세요. 가필한 흔적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위에 있는 글씨체와 비슷하게 보이게 하려고 가필을 한 겁니다. 이거는 누가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금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특히 제가 좀 문제로 삼고 싶은 부분이 현금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현금.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거를 확대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확대를 하면은 요렇게 현금 요렇게 됩니다. 그죠?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지금 뭐 PPT가 좀 이상해가지고 이게 현금, 이게 확대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가필이 돼 있죠. 원래는 현금인 건데 이건데 여기 가필이 이렇게 돼 있죠. 글씨체가 비슷하게 보이게 하려고 조작을 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예. 자, 이거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PPT를 준비를 했었는데 PPT가 조금
제 뜻대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예, 하나하나 제가 이거를 따로따로 더 만들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현금이라는 글자를 잘 보세요. 자, 이거 확대해 보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게 가필이 되었다는 게 확인이 되죠. 아마 원래 이 쓴 사람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자, 원래 아마 현금이라고 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게 원본이었던 것 같아. 이게 원본이었는데 아마 이게 아무리 봐도 이제 그 다른 글씨체가 달라 보이니까 이렇게 아마 더 칠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인 거죠. 이렇게. 예. 요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이걸 보고 가필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필의 흔적인 거죠. 자, 뭐 그 밖에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답장이라는 부분을 보세요. 답장, 예. 근데 여기서 답장에서 이게 이 아 부분 짝대기 하고요. 동그라미 이형의 자리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리고 자, 옆에 있는 사시장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자, 똑같이 장장이죠. 자, 어떻습니까? 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자, 자세히 볼까요? 이렇습니다. 자, 이게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도 답장, 시장, 장장이죠. 여기 지읒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여기 지읒 한번 보세요. 전혀 다르죠. 그 여기는 뭡니까? 예, 조금 글씨체 좀 그렇죠. 그리고 이 이형의 위치를 보세요. 위에서 작대기가 내려오고 이형이 이 앞쪽에 갑니다. 작대기보다 앞쪽이 있죠. 여기는 뭡니까? 작대기가 있고 이형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사람 글씨예요? 다른 사람 글씨예요? 다른 사람 글씨죠. 이거 뭐 제가 딱히 뭐 문서 감정 이런 걸 오래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문서 감정 뭐 전문가가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오래고 자시고 간에 일단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이렇게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데, 예, 이거를 지금까지 검찰은 이거를 그 문서 감정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도적인 거 맞죠?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 나온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재명한테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분명히 조작되어 있는 가짜 문서인데도 가짜라는 감정 결과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사실이 공개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뭐 여러 군데에서 그 글씨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종합하면 그래요. 편지는 모두 두 건인데요. 2020년 11월 편지 하나와 2021년 3월 편지. 그런데 2020년 11월 편지는 편지의 일부분, 2021년 3월 편지는, 그러니까 11월 편지와 3월 편지가 있는데 11월 편지는 일부분, 3월 편지는 전부가 조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조작된 부분이 바로 뭐다? 뇌물과 관련돼서 결정적인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편지에는 뇌물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던 거야. 그랬는데 누군가가 가필해서 끼워 넣으면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힘당에 의해서 이른바 폭로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의 비리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집니다. 대장동에 이어서 뭐 코마 트레이드니 국제 마피아니 어쩌니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번지는 겁니다. 이 국제 마피아파 얘들은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만
당시 그 대검 강력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국제 마피아파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재명한테 어떻게든 간에 끼워 넣으려고 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SBS 같은 애들도 가담을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팀 애들 보면은 의도적으로 검찰이 유포한 가짜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해서 유포하는 데 아주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시 이 조작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 김진태, 지금 강원도지사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들이 조작이었다는 것을 인정이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3년 만에 이 증거가 확인이 된 겁니다. 제가 이 PPT를 되게 꽤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PPT가 이렇게 보여드려지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뭐가 잘못이 있는지 제가 준비한 대로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제가 준비한 대로만 만들어졌었어도 좀 볼만했을 텐데. 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대충 보여드린 것만 가지고도 이게 조작이 되었다는 거, 편지가 조작됐다는 거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조작 흔적인데 이 조작 흔적을 대검의 문서 감정관들이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번에 이 대검 내부에서 내부 고발이 나왔는데요. 내부 고발을 하신 분도 이것이 검찰이 이재명한테 계속 불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있는 것도 없다고 하고 조작인데 조작 아니다고 우긴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좀 진행이 되어야겠죠. 문서 감정 같은 거는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서 감정은 그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여요. 근데 이 증거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증거를 조작을 한다거나 감정을 엉터리로 하게 되는 경우는 재판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요. 지금 이번에 보여드리는 이 조작 의혹이, 뇌물편지 조작 의혹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데 가담한 문서 감정관들은 내쫓는 게 맞겠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 검찰청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최소한의 객관성조차 유지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죠. 문서 감정조차 허위로 할 수 있는 데면은 이게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안 수사를 맡겨요? 그죠?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